오늘 우리는 한국 영화계의 거대한 기둥이자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사람, 안성기 배우의 부고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향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소식은 단순히 한 예술가의 죽음을 넘어 우리 시대의 신뢰와 품격이 사라진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 수많은 스타였고 국민 배우였지만 무엇보다 대중에게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수많은 작품을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인자했던 그의 얼굴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던 배우라고 그를 추억할 것입니다. 사실 늘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튀지 않아도 늘 영화계의 중심이었고 앞서지 않아도 모든 연기자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떠난 빈자리는 조용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전설로 박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슬퍼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현재 고 안성기 배우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인은 1월 9일 오전 6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보통의 장례 절차라면 1월 7일이 발인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 장례는 일반적인 리듬과는 조금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가족장도 일반 장례도 아닌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를 보내는 사람들의 수와 슬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빈쇠는 말수가 적은 동료들과 후배들 그리고 그를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장례는 단순히 빠르게 끝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고인을 충분히 애도하고 그가 남긴 삶의 궤적을 되새기기 위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3일장이 아닌 5일장이 선택된 배경에는 그를 향한 영화계의 존경과 가족들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서둘러 보낼 수 없는 사람, 대충 끝낼 수 없는 삶이었기에 선택된 이 5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안성기 배우의 장례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은 바로 발인 날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치러지는 3일장의 관례대로라면 1월 7일이 발인이 되어야 마땅했으나 고인의 마지막 길은 1월 9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5일장의 배경에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넘어선 가족들의 절박한 사정과 영화계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애도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가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첫째 아들은 당시 해외에 머물고 있었으며 부친의 위독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고인의 임종 직후 빈소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고인의 마지막을 온전히 배웅하고 남겨진 이들이 서로의 슬픔을 다독이며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한국에 도착해 아버지 곁을 지킨 지 불과 4일 만에 고인이 숨을 거두었기에 가족들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절실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성기라는 이름이 가진 사회적 무게감과 조문 규모 때문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영화계 전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대중과 호흡해온 만큼 그를 기억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자 하는 영화인들과 일반 추모객의 수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단 하루 이틀의 짧은 조문 기간으로는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동료와 팬들이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빈소에는 평생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겼던 후배들이 각자의 속도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장례가 가진 상징성, 즉 영화인장이라는 형식이 가진 특별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화인장은 단순히 화려한 의전을 갖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고인이 평생을 바쳐온 한국 영화계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선배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들여 정성껏 보내주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는 유족들의 간곡한 요청과 영화계의 뜻을 모아 5일장을 결정했으며 이는 고인의 삶의 궤적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는 점도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1월 9일 오전 6시에는 고인의 영혼을 달래는 천주교 추모 미사가 먼저 거행되며 이후 오전 7시부터 본격적인 연결식이 진행되는 순서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은 서둘러 장례를 끝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처럼 차분하고 또렷하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의 분위기 또한 요란함보다는 깊은 침묵과 절제된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감정이 섞인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생전 지켜왔던 방식 그대로 조용하게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는 울음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슬픔은 말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안성기 배우의 5일장은 그가 살아온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대충 보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서둘러 잊혀져서는 안 될 존재였기에 우리 사회는 기꺼이 그를 위해 5일이라는 시간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영화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안 선배님은 항상 후배들을 진심으로 챙기던 따뜻한 분이셨다고 말입니다. 그 따뜻함이 모여 5일간의 긴 배웅의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국민 배우가 아닌 사람 안성기에게 마지막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모병원은 단순히 고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진심을 남겼던 아주 특별한 인연이 닿아 있는 곳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혈액암 투병 과정 속에서 그는 이곳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고 병마와 싸우는 환자로서 그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건강이 위중해지면 주변을 돌볼 여유를 잃기 마련이지만 안성기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2021년 10월 항암 치료로 병세가 잠시 호전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치료받던 이 병원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시점은 결코 그가 완쾌를 자축하거나 앞날을 장담할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액을 기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다른 환자들이 그에게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같은 고통과 불안을 견디고 있는 친구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훗날 그곳에서 위기를 넘기고 보니 주변 환자들이 친구처럼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부에는 어떠한 영웅심이나 동정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두려움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생긴 연민과 유대감의 결과였습니다. 치료비를 걱정하며 한숨 짓는 환자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거창한 이름을 남기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는 담백한 진심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안성기 배우는 혈액암 투병 사실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철저히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동정을 사거나 자신의 병이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가리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병을 숨겼느냐는 질문에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깊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투병은 숨기고 싶은 불행이 아니라 언젠가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경험이자 자산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낸다면 이 시련조차 배우로서 금은보화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기보다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조용히 자신의 몫을 내려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의 빈소가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된 것은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자리이자 동시에 가장 뜨겁게 사람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기를 나누고 떠났던 그 자리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마치 그 공간이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기부 사실이 알려진 후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과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 고인의 생전 뜻을 기리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배 이정재는 빈소로 향하며 안 선배님의 좋은 점을 다 이야기하려면 하루도 부족하다며 그를 항상 후배들을 진심으로 챙기던 선배로 기억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 역시 그를 연기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기부와 선행으로 삶을 증명한 신앙인으로 회고했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남긴 것은 단순히 돈 1억 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고결한 태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국민 배우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안성기로서의 무게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의 비보가 차에 가시기 전인 2025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대한민국 선구계의 전설이자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어른이었던 송도순 씨가 향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시대를 풍미한 성구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현명한 시어머니이자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특히 그녀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과 재산 상속에 관한 파격적인 결정은 장례식장에서 다시금 회자되며 유족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며느리한테 유언장을 남길 생각이에요. 죽으면 유산도 전부 며느리에게 주려고요. 라고 담담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식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습처럼 여겨지지만 그녀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스튜디오를 정적에 빠뜨렸던 이 폭탄 선언은 단순히 화제성을 노린 발언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 최자연 씨를 상속자로 지목한 배경에는 현실적인 이유와 애정이 교차합니다. 송도순 씨는 평소 남편이 좀 주책이 없어서 내가 꼭 남편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데 만약 내가 먼저 죽는다면 제일 믿음직스러운 며느리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는 돈의 액수 자체보다 누구에게 내 마음과 가족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에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는 편지까지 써두었을 정도로 며느리를 단순한 가족 구성원 이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실 송도순 씨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목소리, 뒤에 치열한 자기 관리와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5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우라는 외길 인생을 걸어오며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일을 해왔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은퇴를 결심하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고, 그 마지막 정착지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그녀의 마지막 뜻은 재산보다 더 무거운 건 책임이고 말보다 더 깊은 건 신뢰다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고부관계라는 오래된 사회적 틀을 깨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송도순 씨의 태도는 단순히 유산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생전 이제는 하루하루 긍정적인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싶다고 말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파격적인 유언은 장례식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과연 나는 누구에게 이토록 깊은 신뢰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송도순이라는 이름은 이제 뛰어난 성우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지혜로운 어른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송도순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은 그녀가 생전에 며느리 최자연 씨와 나누었던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흔히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대명사처럼 쓰이는 한국 사회에서 송도순 씨는 며느리를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대우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괜찮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인 며느리학을 정립하여 실천해 왔습니다. 그녀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은 며느리의 행동을 일일이 두고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권위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평가하기보다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며느리의 사생활이나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기 쉬운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지혜로운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송도순 씨는 며느리를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 번째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경험과 후회들을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것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조언이 아닌 지적이나 명령 혹은 혼내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이러한 절제와 배려는 며느리 최자연 씨가 시어머니를 단순히 어려운 어른이 아닌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멘토로 여기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며느리에게 가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용돈을 깜짝 선물로 주거나 대천 해수욕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며느리의 여름 휴가지를 해외여행으로 바꿔주는 등 통 큰 시어머니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며느리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줌으로써 신뢰를 쌓고 자신을 든든한 보험처럼 생각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녀만의 독특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관계가 늘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선물 받은 차를 상의 없이 팔았을 때 송도순 씨는 큰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고 며느리의 잘못된 부동산 투자 조언에 한 달 동안이나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며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송도순 씨는 며느리가 실수했을 때도 미리 말했으면 더 큰 차로 바꿔줬을 텐데 라며 오히려 통 큰 배려를 보여주었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송도순 씨가 보여준 고부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관찰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족 모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예뻐 보이니 사소한 것으로 싸워서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며느리를 믿음직스러운 후배이자 인생의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최자연 씨가 보인 깊은 슬픔은 송도순 씨가 뿌린 그 지혜로운 사랑의 씨앗이 얼마나 거대한 신뢰의 나무로 자라났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며느리를 딸처럼 시어머니를 친구처럼 대하는 지혜는 남겨진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송도순 씨가 며느리에게 보여준 파격적인 사랑의 이면에는 아들 박준혁 씨를 향한 서슬퍼런 엄격함과 철저한 교육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파고를 스스로 넘을 수 있는 강인함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단단한 원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일화는 바로 아들의 군 입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박준혁 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한 보직을 받거나 면제를 받기 위해 여러 진단서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습관성 탈구와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등급 조정이 가능했던 시기였기에 아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송도순 씨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비겁하게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떼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혼자 병원에 가서 발급받은 중요한 서류조차 서울역에서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실 어머니가 일부러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울고불고 벽에 머리를 짓짓는 아들을 보면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웃으며 그때 내가 장단을 맞춰줬으면 군대 안 갔을 것 아니냐.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니?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아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스스로의 몫을 감당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처절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함은 밖에서는 쿨하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송도순 씨가 집 안에서는 얼마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아들 내외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녀의 대처는 남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하려고 바닥까지 치게 둘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자식들이 어떻게든 일어서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기꺼이 거액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도망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송도순 씨는 자식을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식이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아들이 가진 주책 없음을 경계하고 며느리의 책임감을 신뢰함으로써 결국 가족 전체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박준혁 씨가 보여준 깊은 존경심은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가르친 도망치지 않는 법과 삶의 원칙이 한 예술가의 영혼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아들에게 남긴 그 강인한 유전자는 송도순이라는 이름의 자부심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영화의 상징인 안성기 배우와 대한민국 성우계의 대모 송도순 씨, 두 거장의 마지막 길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화려한 경력이나 물질적인 자산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삶을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하고도 강력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안성기 배우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의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투병 사실조차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그야말로 태도가 곧 예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송도순 씨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며느리에게 유언장을 남기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 신뢰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는 도망치지 않는 강인함을, 며느리에게는 조건 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냄으로써 고부관계라는 오래된 틀을 지혜롭게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삶의 끝에서 나보다는 우리를, 권위보다는 책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들이 남긴 유산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안성기라는 이름이 주는 무한한 신뢰와 송도순이라는 이름이 증명한 삶의 자부심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품격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설로 박제하여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평생을 통해 지켜온 그 정직하고 따뜻한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거장들을 보내는 가장 완벽한 예우가 될 것입니다. 안성기 배우가 보여준 미지근해도 목만 안 마르면 된다는 겸손과 송도순 성우가 강조한 이제는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싶다는 삶의 여유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두 분이 남긴 고귀한 뜻을 기리며 이제 그들을 편안한 휴식의 자리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두 거장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시대를 빛낸 예술가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진실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